네, 되게 많이 적어주셨는데 저는 위스텔별의 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제 다음에 발표해 주실 김종빈 부대표님하고도 이 위스텔별레를 만들 때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계속 해왔었습니다. 물론 위스텔별레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제 집사람이 조합원이고요. 네, 저는 가족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확장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하게 된 건 위스텔별레라는 곳이 별내가 남양주시에 있는데요. 그때 제가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하고 있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해보자라는 방향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시민사회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경기도 내에 네트워크,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업종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구분되지 않는 일종의 지원가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합원은 경기도, 서울은 제외하지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각각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세요.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PT를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위스텔별레가 지향해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건 위스텔별레 사회적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위상 때문이라도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커뮤니티가 내부에 고립되는 게 아니라 내 외부를 아울러서 같이 뭔가 연대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요거는 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위스텔별레 들어오기 전에 제 집은 현관만 저희 집이고 나머지는 은행 거였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다가 되게 특이한 상황을 본 거죠. 협동조합형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간접 소유할 수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설계해줬던 더함의 덕분에 저희도 이거를 꿈꿔볼 수 있었고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적더라도 어떻게 간접 소유를 하고 이 아파트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건 되게 쉽지 않은 경험이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이런 공유 공간들, 공동체 공간들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 응팔에서 따오기는 했지만 이 골목길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눠지거나 아니면 이 1, 2층, 지하층과 1층,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공동체 공간들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느낀 거죠. 근데 이 공동체 공간은 여기는 약간 프라이빗하긴 하지만 이쪽은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서로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착안을 하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골목길과 이 우물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지금은 마중물도 없어지고 했지만 옛날에 이 우물 중심으로 성장세를 많이 가지고 성장이 아니라 마을이 형성됐다라는 걸 보면 이렇게 지역 마을 내에 아파트도 공동주택도 사실은 작은 마을이라고 본다면 마을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하면서 설계해 준 거지만 그 응팔의 골목길 같은 개념의 광장, 커뮤니티 카페 등이 있어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커뮤니티는 사실 커뮤니티 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상가는 다른 아파트 단지나 다른 주택, 다른 주민들과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일종의 골목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거는 앞에 우리 1, 2층과 지하층에서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만이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봤었습니다. 저희 처음 시작은 2016년도에 더함이 뉴스테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2017년도 5월에 저희가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회혁신센터에서 네, 창립총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 8월에 했는데 2020년 8월에 입주를 했지만 2017년도에 총회를 해서 이 안에 조합원들이 한 123명의 조합원들이 먼저 모여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몇 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한 겁니다. 성수동에서 하기도 하고 남양주에서도 하기도 하고 네, 조합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 조합원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만들고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요. 만든다라는 건 사실 시공의 의미라고 한다면 시공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디자인 요청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하드웨어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로서 어떻게 잘 살면 좋을지를 같이 논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4개라고 한다면 요 앞쪽은 더함과 같이 설계를 하고 뒤에 문제도 같이 설계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방향으로 하는 요 마지막까지를 네,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가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공동체성이 강화될까라고 하는 거에 비즈니스 모델이 같이 결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LH나 GH에서도 LH는 많이 하지 않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상가를 통해서 내부의 입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상가를 뭐 공간복지홈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차원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주거로서의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입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게 그들에서도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되게 끈끈한 조직의 공동체가 아니라 굉장히 느슨한 공동체이고요. 이 어포더블 하우징이라는 단어는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이 어포더블 하우징이라는 단어가 저는 캐나다에서 처음 들었고요. 적정성이라는 거잖아요. 뭐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적정한 주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에 단순히 비용으로서만 하는 거, 뭐 장기적인 임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적정한 비용을 줄인다는 건 내가 삶에 있어서의 비용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보면 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기는 신뢰자본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낮춰가는 것, 네, 요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더 설명해 주실 거고 위스텔별레의 처음에 만들어진 모델은 신혼부부나 중산층 혹은 뭐 청년층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 의제가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아동돌봄, 공동체, 뭐 취미와 작업, 취미와 직업이라는 명칭으로 그때 이제 입주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의견, 왜 입주를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8년 장기 거주나 혹은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저희 애초에 모집을 했을 때부터 아파트형 공동체라는 게 있어서일지 모르겠지만 이웃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음이라는 숫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왜 다 닭장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 나의 공간에서 외부와의 단절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가 높지 않더라. 오히려 이웃과의 교류가 더 필요할 거다라고 네,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공간을 만들고 나의 공간을 결부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디자인 워크숍은 말 그대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델이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서로 주민들의 의견을 나눴고 거기에 이제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요청을 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네, 현재 법정 규격의 2.5배 크기 그리고 설계 당시에 많은 반영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하드웨어에 변경했다라고 하면 아파트와는 좀 맞지 않은 1, 2층 공간을 빨간 벽돌로 해놨어요.
네, 이 빨간 벽돌이 좀 온기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의 의견들이 반영이 된 거고, 또 하나는 헬스장에 들어가는 비품에 있어서도 그 헬스 클럽을 운영하시는, 헬스 클럽은 아니지만 네, 건강과 관련된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네, 이 물품들을 요청하고 그 물품들을 배치를 했어요. 사실 더 많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일부 한 5분의 1 정도는 다른 공간에 배치를 했지만 너무 꽉 차 있는 거죠. 이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비품을 넣다 보니까 그 비품의 일부를 다른 데다가 놓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경우에 저희는 주민들이 시행사나 시공사에 민원을 넣습니다. 왜 이렇게 꽉 채워놨느냐, 공간이 없다, 혹은 예전에 물품들은 다 어디다 뒀느냐라고 민원이 들어올 텐데, 저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도 주민한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민원이 발생 요소가 줄어드는 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을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채워 넣자. 대부분 다 있는 겁니다. 현재도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다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을 거고요. 분양도 안 될 겁니다. 심지어 임대도 잘 안 될 텐데,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입히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1, 2층 공간에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은 이 빨간 벽돌로 하게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되게 GS건설에도 한번 왔다 가셨는데, 건설사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거 빨간 벽돌 되게 특이한데요 라고 건설하시는 분들은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의견들이 반영이 됐고, 동네 카페를 비롯해서 현재 동네 책방까지 네, 이런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을 설계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네, 삼겹살을 구워 먹는 도서관이라고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떠드는 도서관처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도서관은 1, 2층이고 1층에는 아이들이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으로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모야라고 하는 일반 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자기가 구상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공작실을 여기 1층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서관의 하나의 프로그램에 인정이 돼서 현재 경기도에서 작은 도서관으로서는 되게 우수한 실적이나 모델이다라고 해서 상을 받고 있을 정도로 네, 괜찮은 모델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동네 카페의 모습인데요. 동네 카페는 저희의 허브라고 부를 수 있죠. 일종의 광장 같은 문화인데요. 실내 광장인데, 이 안에서 일하시는 카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바리스타도 필요할 텐데, 이 바리스타 분들도 2017년도에 총회를 갖추고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모아서 바리스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은 누가 제공했냐면 입주민이 제공했습니다. 네, 입주민이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고 바리스타로 양성되신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세요. 물론 종일 일자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정도, 본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 정도를 여기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자기는 집에서 살면서 임대료를 다 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거의 기능뿐만 아니라 취미의 기능이 오히려 더 비용을 낮추는 구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공간은 영유아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까지를 위한 시설인데요. 이 시설은 다음깨돌봄센터라고 해서 서울은 뭐라고 하더라? 다음깨돌봄센터라고 하는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건너편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당연히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들이라고 해서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돌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공공에 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별도의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주소가 3로 27이거든요. 그래서 3로 27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공공성에 포함되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돌봄을 케어하는 형태로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다라는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깨돌봄센터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여기는 영유아 보호를 놀이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네 부엌인데요. 동네 부엌을 만들 때 대부분 이런 시설들은 주민들이 요리 교실을 하고 싶다라는 형태로 각각 하나하나씩을 배치를 해요. 개수대도 하나씩 배치를 하고 할 텐데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설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이 안쪽으로는 냉장고가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적어도 위스텔별레의 한 5분의 1 정도의 가구는 다 막걸리를 빚고 있거나 집에서 막걸리 빚고 있거나 맥주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뒤에서 더 이야기 짧게 하자면 여기는 동네 텃밭이고요. 동네 텃밭은 상반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작물을 심고 하반기에는 배추나 무를 심어서 김장을 담그고 한 포기는 가져가고 나머지는 노인들, 독거노인들,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만 갖추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의견을 만들어서 규칙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규칙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한 1년 동안에 게시를 했었습니다. 요 개도 동네 개, 여기 있는 아이도 동네 아이. 요 디자인들을 주민들이 직접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 위벤저스라고 해서 안에서 청소를 해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되게 꺼려 하셨었어요. 사실 이 직업을 갖는다라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대우를 못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현재는 동네 주민분들도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 때문인지 몰라도 되게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셨고요. 이벤저스라고 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문제 해결사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입주민이십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결국에는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에 있어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방향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막걸리 동아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고기 굽기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동아리가 실제로 창업하는 형태를 갖춰오게 됐어요. 이 막걸리 동아리는 장안양조 들어보셨나요? 혹시? 장안양조 장안동에 저희 위스텔별레 초대 이사장님께서 막걸리를 빚어서 양조장을 장안동에 만드셨고요. 그걸 토대로 지금 실제로 막걸리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요거 특이한데요. 어떤 분이 자기가 고기 굽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고기 굽기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위스텔별레 근처에 고기를 굽는 장소가 따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동아리들이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구우면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동아리에 있는 분들이 차라리 그러면 창업을 하셔라, 우리가 가주겠다 라고 했더니 실제로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꾸움이라고 하는 목살 전문 고기점을 만드셨고요. 특이한 건 거기는 사장님이 고기를 다 구워주십니다. 여기에 적어도 망하지 않는 고깃집이 된 거죠. 왜냐하면 힘들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찾아가 줄 거니까. 이런 비즈니스가 외부에 상가까지도 입혀지면서 확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협동조합 주택이 한 500세대 정도가 1%라고 한다면 5,000세대 정도를 커버해서 이런 협동조합 혹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학교 협동조합은 공공이긴 하지만 학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안에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협동조합 만들어 보는 것, 통합돌봄, 공동육아, 평생교육, 먹거리 이 부분을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 맨 위에 것만 빼고 동네 이 항목들을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입힌 공간이 어디냐면 이 앞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를 통해서 실제로 봤더니 한 4,500세대, 3,400세대 정도가 됐었고, 요 동네,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동네를 커버하는 초록색, 저희 위스텔별레 모델의 핵심 주체들로 성장하게 된 거죠. 상가는 총 7동인데요. 왼쪽에 있는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협동조합이 운영하거나 조합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고요. 오늘도 가게 시니어 클럽, 스스로 깨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별도의 브랜드를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니어 클럽은 되게 재밌게도 저희 건너편 아파트가 청년주택인데 이 청년주택에서 일하는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들이 쇼핑몰 운영을 하면 다 일로 갖고 옵니다. 시니어 클럽에 택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택배 활동을 통해서 또 모이고 네, 확산되고 하는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가게는 전국에 몇 개 없는 레스토랑과 스토어, 식료품점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먹거리 중심으로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작년이죠. 올해인가요? 올해 저희 김경환 이사장님, 위스텔별로 사회적동조합의 이사장님이 환갑이셨는데요. 환갑잔치를 여기서 했습니다. 네, 환갑잔치를 요즘 안 하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그냥 밥 한번 먹고 즐기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협동사회협동조합 만들고 같이 하는 협동조합이 합쳐져서 오늘도 가게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해봤고요. 지금 이 오늘도 가게라는 프로젝트 브랜드는 GH에서 제공하는 온 상가에 다시 한번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산동까지 공동주택 내에 있는 상가에 이런 오늘도 가게 같은 커뮤니티 시설들을 입혀보는 작업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같이 만들어 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3루이칠이라고 해서 아까 공백기 없는 아이들 돌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경력 보유 여성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니즈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어머님들의 관심사는 온통 아이들에 있다 보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걸 우리가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어머님들의 꿈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파트 옥상에 남양주시에는 최초로 아파트 옥상에 전체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서 탄소 중립에 관련해 상도 받았고요. SOC에서는 민간 주체로서는 유일하게 이 당시에 생활 SOC로 우수를 받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최우수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공간만 있는 것, 참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어울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는 어떤 센터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을 많이 썼나요? 괜찮습니다. 네. 딱 20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서투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김종빈 부대표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하드웨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